웃으면 왜 복이 올까? 그 다음에 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성공한다고 계속 생각하면 왜 성공할까? 요 문제예요. 이것을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이론이 100년 된 이론입니다. 우리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화가 나고 기쁘고 정이 들고 사랑하고 분노하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은, 제임스라는 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고, 랑게는 덴마크의 심리학자인데, 두 학자가 거의 동시에 이 이론을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이론은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학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신체 반응에 따라서 감정이 만들어진다. 이걸 정서, 이모션, 심리학에서 이모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웃느냐, 웃으니까 기분이 좋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좀 헷갈리죠? 슬프니까 우는 것이냐, 우니까 슬퍼지는 것이냐, 정이 들어서 만나는 것이냐, 만나니까 정이 든 것이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요 이론은요, 정이 들어서 만난 게 아니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다는 이론이에요. 신체적으로 계속 어떤 자극을 받으면, 만난다는 게 자극이에요. 지금 이웃집에 있는 아가씨하고 출근할 때마다 만나.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관심 없는 척하고 걸어가는데 나중에 점점 가까워져. 그래가지고 차라도 한 잔 예스 하면은 그때부터 이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사라도 같이 했을 때 예스 하면 끝난 거랍니다. 그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이 들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다시 계속 나오시라는 게, 인간은 서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정이 들지 않아요. 요 이론이에요. 제임스 랑게 이론. 이것이 나왔을 때 많은 비판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니까 가슴이 뛰는 게 아니고 가슴이 뛰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데이나 석세스에 자꾸 참석하는 것이 무슨 여기서 하는 이론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들게 돼 있고, 그러면 재심 합력이란 문제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 행동의 거의 50%를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정이 들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이 들어도 만나지 않으면 그 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있어요. insight in mind. 안 보면 멀어지고 보면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웃 사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왜? 자꾸 봐. 자꾸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혼자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정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 모두 고소득 올리려고 오셨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고소득 올리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의 애국자, 가장 애국자를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가장 애국자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시면요, 국가는 그것으로 국방, 치안, 행정, 사법 등 공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의 절대 약자에게 이전 소득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바로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지금 시장 경제에서
정의로운 정당한 방법으로 근로를 하고 소득을 올려서 많은 소득을 올려서 많은 세금을 내는 분이 가장 애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탈세한 사람이라든가 위장 전입했다든가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가 한 분은 아무리 입으로 자기가 애국한다고 해도 애국자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은 자기만 고소득을 올리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밑에 자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분들 그리고 형제 라인이 같이 성공하려고 생각해야 거기서 성공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선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명제 하나 모든 선행 요 차갈선자입니다. 선행은 투자다. 투자입니다. 투자다. 모든 선행은 투자다. 그러면 모든 악행은 자본 잠식입니다. 모든 악행은 자본 잠식이다. 여기 지금 외국 분들이 계시니까 all good deed are investment. 모든 악행은 all misdeed. impairment of capital. 자본 잠식이다. 자본을 까먹어 버린 거다. 자, 여기서 선행이 무엇이고 악행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종교적 차원이나 철학적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보셨죠? 네, 모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 악행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런 종교적 차원이나 철학적 차원 또는 형이사학적 차원 얘기가 아니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선행이라고 여기서는 정의한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통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괜히 옆에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다. 그건 무엇에 해당해요? 악행에 해당합니다. 악행은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악행이라고 불러요. 악행. 그것이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건 기분 나쁘게 했건 그걸 악행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선행은 자기가 선행을 베풀고 싶어서 베풀지 않아도 선행이 많아요. 나의 행동이, 경제학에서는 나의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을 외부 경제라고 그러는데, 외부 경제를 발생하는 모든 행동은 선행입니다. 반대로 나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를 주는 것을 악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 그 의도적으로 악행을 하는 것은 진짜 악행이고, 진짜 악행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 그건 뭐예요? 악행이에요. 악행. 악행이라고. 다른 사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이라는 게 축적돼야 돼요. 자본이 축적돼야 돼요. 그런데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를 우리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어디에 투자한다. 자본을 늘리기 위한 행동을 인베스트먼트, 투자라고 불러요. 자식들한테 교육 투자한다. 그런 말씀하시죠? 자식이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학원에 다니면서 또는 기술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는 것은 그 자식의 인적 자본을 높여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가. 마찬가지로 선행은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은요, 반드시 그것이 투자로 나타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 말년이 좋은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자연법칙이고 창조법칙이에요. 절대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이 잘 되느냐? 아니,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악행은요, 뭡니까?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자기 라인 사이즈의 크기가, 휴먼 네트워크의 크기가 자본이에요. 그 자본이 늘어나겠냐 말이에요. 자본 잠식이에요. 자본 잠식이 뭐예요? 밑에 파트너가 가버려, 도망가버려. 그게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굿디드, 선행을 베풀면 라인이 커지게 돼요. 자본이 커지잖아요. 그걸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투자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소셜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자본이 커지면 생산성이 커지고 소득이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애터미 교육, 지금 이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지금 저 청강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교육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받지만은 결국 그 교육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러는데, 외부 효과가 큰 재화, 재화를 그것이 외부 효과의 크기 유무 또는 그것이 공공성이냐 자기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느냐, 즉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재화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재, 이거 퍼블릭 구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민간재 또는 사유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프라이빗 구스. 요 민간재냐 공공재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재화가 공급되면 그 재화를 공급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인을 그 재화의 혜택으로부터,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공공재 또는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애터미에서도 이런 오토팜회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굉장히 자기 인적 자본이 많아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 소셜 네트워크, 우리 다단계에서 자기 라인 있죠, 라인의 크기, 요게 공공재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라고요. 자기 개인 소유면 팔 수가 있어요. 자기 돼지 팔 수 있죠? 팔 수 있잖아요. 그게 민간재예요. 자기가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가져.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밑에 커피숍에 있는 커피는 공공재예요, 민간재예요? 민간재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되는 재화를 민간재라고 그래. 길거리에 빵이 있는데 내가 집어먹었어, 대가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만드는 도로를 내가 지나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무도 간섭 안 해. 그러나 민간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소비로부터 배제가 돼요. 넌 안 돼. 배제가 된다고요. 배제가 돼. 그래서 이 민간재는, 민간 기업은 또는 민간 개인은 민간재만 공급합니다. 왜? 내가 누구 줘라고 등대 세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세우는데 내가 세웠더니 다 보더라. 그러면 안 해요. 그놈이 나쁜 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 이것은 공공재입니다. 요 밑에 요 자기 파트너 스폰서가 자기 부하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에요. 따라서 기업이 커지면 사유재에서 그것이 공공재로 넘어갑니다. 왜? 그 기업이 망하거나 잘 안 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내 기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심리학자들은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터미 활동을 한다. 이게 지금 내 라인이고 내가 소속된 이 소셜 네트워크고 그게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은 내가 마치 돼지 길러서 팔듯이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판단 말이에요. 안 팔아요. 또 팔 수도 없어요. 그걸 법도 허용하지를 않아. 왜? 그것이 공공재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당신 혼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래서 법은 국가는 그걸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심 합력해서 해야 된다는 게 이 라인에 있는 자기 파트너가 내 부하도 아니고 내 쫄병도 아니고 내 앵벌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모두의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행과 악행은 제가 말하는 것은 철학적이라든가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악행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을 선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다 해당돼요. 그런데 모든 선행은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투자예요. 모든 악행은 자본 잠식이에요. 그나마 있는 자본도 다 까먹고 나중에는 파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필귀정 아시죠? 어르신은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바른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에요. A.H.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주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가 5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5단계를 거친다. 왜 이 양반이 인도주의적 심리학자냐면요, 이것은 똑똑한 사람만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욕구가 이 5단계를 거친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인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본 겁니다. 그렇죠? 귀족은 2단계를 거치고 서민은 2단계를 거치고 하버드 나온 사람 2단계를 거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2단계를 거친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 이걸 생리적 욕구라고 했어요. 생리적 욕구.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물 마시고 싶다. 피곤하다. 자고 싶다. 이 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해. 학력 높은 사람은 목 마른데 물 안 먹고 싶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아. 그런데 이 욕구 단계에서 끝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돼지하고 다를 바 전혀 없어요. 돼지도 배부르면 자빠져 자고 배고프면 꿀꿀거리고 난리야 뭐처라고.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치면 이제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해.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라는 것은 이제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안전하죠? 병도 안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난방하고. 이게 안전한 거야. 에? 내 주변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데모하는 거 싫어해. 요 밑바닥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충족 안 되면은요, 이 안전의 욕구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 남 담벼락 넘는 놈이 안전합니까? 안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해결 안 되면 나무 담벼락에도 넘어. 그 해결되고 나면은 보다 쾌적한 일자리,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집, 요걸 차지하게. 그리고 내 건강,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인간도 역시 동물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세 번째 단계가 귀속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귀속.
귀소구 욕구 또는 애정의 욕구라고 하면 애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 요 애정은 요 1단계 욕구, 성욕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애정의 욕구는 내가 집구석에 방콕으로 있기가 싫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엔가 사회 나가서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싶고 단체원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싶다, 이 욕구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 수 없다. 세 번째 욕구예요. 어딘가 들어가서 내가 스폰서를 하고 내 파트너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고 그 파트너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요 욕구예요, 요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 직간놈이 나를 존경하거나 말거나 난 돈만 벌면 되지. 요건 그러니까 거의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비보통 인간이에요. 이게. 메슬로우는 모든 인간이 이렇다고 그랬거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욕을 먹건 말건 나는 돈만 벌면 되고 돈도 벌 만큼 벌어. 근데 왜 그런가 몰라. 배가 무지하게 큰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여기서 욕구가 끝나면은 그 인간은 미성숙한 인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꼭 어린애 같은 인간,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어린애 같은 인간이 돼버려요. 네 번째 단계가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의. 기왕에 사회에서 활동을 할 바에야 나는 존경을 받고 싶다. 존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파트너를 도와줘야 되고 불우이웃을 돕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정보를 주고 이게 존경을 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활동하더라, 그렇게 행동하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을 보고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더라. 기왕의 사회생활을 할 바에 존경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은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심적 마음이 소통해서 존경하고 그러는 거지. 너 앞으로 나 존경해. 어떻게 존경해? 지금 그 말 자체가 존경 못 하겠는데. 반드시 마음은 마음과 통합니다. 기류는 자로 잰 것을 믿지 저울로 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재는 거지 내 귀로 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존경하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자랑한다고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으로 재니까 그래. 마음으로. 만약에 귀로 재든가 눈으로 잰다면은 그 사람이 근사한 옷을 입고 있으면 위대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재보니까 돼지야. 그러면 아무리 근사한 옷 입고 있어도 또 아무리 진주 목걸이 걸고 있어도 그건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야. 그럼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나는 존경도 받기 싫고 누구의 인격적으로 높이 평가받기도 싫다. 그러면 실컷 자기 자랑하면 돼요. 왜? 상대방은 그 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은 마음으로 평가하는 거지 절대로 귀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걸 육감이라고 합니다. 식스센스, 6번째 감각이라고 해요. 동물은 오감이 엄청나게 발전했답니다. 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오감은 형편없이 떨어져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동물은 육감이 없답니다. 육감 자체가 없어요. 이웃집 개가 우리 집 개 보고 저 개가 지금 기분 나쁜가? 이렇게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게 있죠. 지금 가게 주인이 기분 나쁜지 기분 좋은지 금방 알아요. 남편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안다고요.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야.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무리 자기가 자랑을 하고 누구를 시켜서 자랑시키고 해도요, 인간은 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자아실현. 맨 마지막 5단계가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은 내가
나다운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내 아이덴티티를 찾고 싶은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로얄이 돼가지고 양쪽 5천 5천이 맞았는데 지금도 난 열심히 강의하고 있어. 어떻게? 나는 평생 사회에 봉사하고 살고 싶었다 이거예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싶었다. 요 아이덴티티,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요 단계에 넘어간다. 그런데 요 매슬로우에 의하면 학력의 높고 낮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은 행동을. 그래서 국가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마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면 애터미가 다시 도약해서 세계 제1의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 1단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요건 해결됐지만 이게 해결 안 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아직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는데 집이 없다. 집이 있어도 너무 좁고 그다음에 도심에 시끄러운 데가 있고 공기가 안 좋은 공단에 있고 이게 안전의 욕구가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뭐예요? 내가 애터미에서 많은 사람 속에서 애정을 주고받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나도 파트너에게 사랑을 주고 파트너가 나한테 사랑을 해주고 이 애정의 욕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다 해당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는 기왕에 살 바에야 존경을 받고 살고 싶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나는 나를 찾고 싶다.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평소에 못했던 내 어릴 적 꿈을 나는 한번 실현해보고 싶다. 이게 마지막 인간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력에 무관하고 그 다음에 나이에 무관하고 성별에 무관하고 인종에 무관하고 그래서 이 매슬로우를 인도주의적 심리학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같다. 이렇게 결론.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